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냉정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문자 한 줄도 안 보내는 사람.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요즘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합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관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끝나는 관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 나 혼자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느껴지는 서운함과 허무함,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정말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연락 안 하면 죽어도 만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건 거리가 멀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죠.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한 줄은 보냅니다. 요즘 잘 지내요? 건강하시죠? 그 한마디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없다면 그건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 관심의 온도가 식은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온도가 있다. 따뜻할 땐 행동으로 표현되고 차가워질 땐 침묵으로 나타난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오해할까봐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심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로든 행동으로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멀어진 사람입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것은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정말 맞는 말이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연락은 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침묵만 남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한 게 언제였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 관계는 저울과 같습니다. 한쪽이 다가가면 다른 쪽은 한 발 물러서죠. 그게 자연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먼저 연락하면 상대는 점점 더 느긋해집니다. 이 관계는 저 사람이 더 신경 쓰니까 나는 굳이 애쓸 필요가 없겠네. 그게 바로 심리적 불균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권력 구조라고 부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수록 상대는 더 여유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 관계가 오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계속 노력하고 한쪽은 계속 기다립니다. 결국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이번엔 나도 연락 안 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래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허무함,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아, 내가 없으면 이 관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슴 한쪽이 쓸쓸해집니다. 그래서 또 연락을 하죠. 그래, 이번엔 내가 먼저 해보자.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더 연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한 걸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이 사람은 어차피 내가 연락 안 해도 먼저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관계에서는 굳이 노력하지 않는다. 즉, 내가 먼저 연락할수록 상대는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은 애쓰고 한쪽은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에는 다가가고 부담스러운 것에는 거리를 둡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회피행동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계속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담스럽다. 좀 멀어지고 싶다. 괜히 복잡해질까봐 싫다. 이런 감정이 들면 사람은 굳이 거절하지 않아도 그냥 연락을 끊습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습니다. 요즘 바쁜가 봐. 성격이 원래 그런가 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죠. 하지만 행동이 진심보다 더 정직합니다. 연락하지 않는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궁금하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사람은 어떻게든 연락을 합니다. 그게 단 10초짜리 문자라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찾을까?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균형을 잃은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는 놀랍도록 강한 심리적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한 번만 연락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나를 잊진 않았구나. 그 한마디에, 그 전화 한 통에 모든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기다리고, 서운하고, 또 이해하고, 이런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죠.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기대의 심리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보상 인터미턴트 리워드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가끔 보상을 받을 때 더 강하게 집착합니다. 늘 잘해주는 사람보다 가끔 잘해주는 사람이 더 잊히지 않는 이유. 바로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전화하는 사람보다 한 달에 한 번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더 인상에 남습니다. 왜냐면 그 가끔이라는 간격이 우리의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연락 올까? 이번엔 다를까? 이 기대와 긴장이 섞이면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문제는 이게 좋은 관계에서도 나쁜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즉, 나를 방치하는 사람에게도 이번엔 먼저 연락하겠지라는 희미한 기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우리를 그 관계에 묶어둡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정서적 구속 이모셔널 인트래프먼트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적으로 묶여 있어서 머리로는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연락을 안 하고 나는 그걸 기다리며 또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렇게 몇 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그 사람에게 쏟는 시간은 결국 낭비가 됩니다.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크게 슬퍼하지만 시간을 잃는 것에는 둔감하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귀한 시간을 잃습니다. 오늘은 연락이 올까? 이번 주는 올까? 그렇게 휴대폰을 수십 번 쳐다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연락이 없으면 실망하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시 연락을 하죠.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효과 성크 카스트 팰러시입니다. 그동안 쏟은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서 이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지금 와서 끝내긴 아깝지.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오래 붙잡을수록 손해는 커집니다. 진짜 소중한 건 그 사람과의 시간보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입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며 흘려보내는 시간 대신 나를 위해 써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좋은 사람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세요.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시간은 더욱 귀해집니다. 그 시간을 기다림에 쓰는 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으면 좋은 인연을 놓칩니다.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묶여 있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한켠이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와도 괜히 미안하네.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이런 이유로 스스로 벽을 만듭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구속 카그니티브 픽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이 한 곳에 묶여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여유가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인생은요, 언제나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로 이어집니다. 내가 과거의 한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미래의 인연은 문 앞에서 기다리기만 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벗이 멀리 떠났다면 억지로 잡지 말라. 진짜 인연이라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붙잡지 않아도 남을 사람은 남고 잡아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사람, 정말 붙잡을 가치가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먼저 손 내민 적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손을 놓아도 됩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요, 서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애쓰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건 한쪽의 노력으로만 간신히 이어지는 불균형한 관계입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멈춰있고 내가 연락해야만 이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같은 속도로 함께 걷는 것이다. 한 사람이 계속 뒤에서 밀고 한 사람은 멈춰 서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함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가? 혹시 내가 집착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관계는요, 나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 그게 진짜 인연이에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관계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나? 이 관계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 그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는 그 관계를 놓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애쓰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늦게 와도 결국 다시 이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을 놓으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요, 서로에게 편안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기다림 대신 평화를 선택하세요.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시간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놓는 건 이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만나면 안 된다. 그건 나를 잃게 만드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 웃으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마음 편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